안녕하세요. 오늘은 30번째 시간 양도소득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여러분 기본소 통합이론 기본소 11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이 다소 어렵지만 시험에서 최근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내용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증여를 했고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이냐 요거하고, 두 번째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해서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하고 친인척 간에 증여를 했고 친인척이 증여받고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 하고요. 세 번째는 높은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행위죠. 이것도 매매 가격을 낮추거나 다운계약서 작성하거나 취득가격을 높게 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 이거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소득금액은 어떤 방법으로 계산할 것이냐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19페이지 하나씩 갑니다. 그 첫 번째가 증여재산 2월과세. 2월과세의 뜻이 뭐냐, 증여를 했으면 증여하는 사람은 세금 없으니까 받는 사람이 세금을 부과하고 그 사람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끝나는데, 2월과세는 뭐냐, 지켜보겠다. 국가가 증여를 했고 증여받은 사람이 10년 지나서 팔면 관계없지만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다시 계산하겠다. 그래서 높게 부과하겠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봅니다. 자, 증여재산 2월과세의 경우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목적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둘의 관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면 증여재산 2월과세를 적용하는데, 둘의 관계가 누구냐? 첫 번째 보시죠. 갑이 부동산을 옛날에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을 누구한테, 본인의 자녀나 또는 배우자에게, 즉 배우자 둘의 관계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에요. 그럼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외의 친인척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조건이 누구랑 관계느냐,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의 거래, 이럴 때만 증여재산 2월과세고 형제 간의 거래는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건 두 번째 설명할 때 갈 거고. 자, 이렇게 관계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9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자녀나 누구한테, 배우자한테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합니다. 이때 증여를 할 때 당시 재산가액은 5억짜리가 됐습니다. 1억 주고 취득한 부동산이 증여할 때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이라면 5억을 지금 뭐 했다는 얘기예요? 증여를 했다 이 얘기죠. 그러면 증여하는 사람은 이 증여자는 세금이 없잖아요. 1도 부담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세금은 누가 부담하느냐? 받는 사람, 요 사람이죠. 일명 누구예요? 수증자. 그죠? 수증자, 증여받았어요. 이 사람은 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까 당연히 5억에 대한 내고 취득세를 내고 5억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아니 둘의 관계가 부모 자식이거나 부부인데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증여를 합니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까지는 10년 동안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해주니까. 또 결혼을 앞둔 자녀는 결혼하기 전 2년, 후 2년 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증여했을 때는 결혼 자금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다 그래서 1억까지 증여세 부과하잖아요. 그럼
원래 5천만 원에다가 결혼자금 1억까지 합치면 결혼하는 자녀라면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부과되지 않겠죠. 부부끼리는 6억까지는 공시가격으로 증여세가 없어요. 좋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취득세 내고 증여세 부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이 증여세도 냈겠죠. 자, 그럼 요렇게 해서 증여받았어요. 그런데 요 증여받은 수증자가 요 자녀나 부인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날 요 날로부터 계산해서 몇 년? 10년이에요. 10년 안에 제3자 타인에게 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요렇게 양도를 하는데 얼마에 양도를 내느냐? 10억에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증여재산 이월과세는 물어보는 것이 세 가지. 첫 번째, 둘의 관계가 누구냐? 부부거나 부모 자식이 관계. 두 번째, 양도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기해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 가격을 뭘로 하느냐? 그리고 필요 경비는 뭘로 하느냐?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비용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리고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은 전부 다 증여자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증여받고 이를테면 10년 이내 10년 안에 이렇게 양도를 했다면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자, 양도 가액 얼마? 10억이에요. 10억. 여기에서 취득 당시 가격은 본인의 취득 가격 인정하지 않고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얼마? 9억으로 계산하겠다. 증여자가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하겠다. 세금은 누가 내는데? 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만 취득 가격은 증여자의 옛날에 취득 당시 가격 얼마? 1억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하고 핵심이 두 번째, 여기서 납부한 뭐 있어요? 증여세 있으면 여기에 필요 경비로 증여세 들어가고 올해 개정된 게 있어요. 작년 12월 21일자 세법 개정돼서 나온 부분 어떤 거? 지금까지는 요 사람이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 차익을 줄여준다 그랬는데 하나 추가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 증여자가 이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할 때까지? 증여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들어간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이다 그래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거. 이 부동산 취득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그 외에 비용, 자본적 지출, 원가성이 있는 그런 비용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데 요 비용이 있으면 요 비용도 자본적 지출도 요 필요 경비를 넣어서 양도 차익을 줄여주겠다. 이게 개정된 부분입니다. 이해가세요? 종전에는 요 사람이 증여했을 때 요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한 증여세만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줬는데 불합리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이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중에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그것도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이 나면 여기서 보유기간에 따라 물가 상승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데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세율을 세율이나 보유기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느냐. 증여자가 부한 날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무슨 기간? 보유기간으로 계산을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증여를 받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 얼마? 10억에서
공제하는 취득가격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1억. 증여자의 취득가격 1억이죠. 1억. 그리고 요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가 있으면 증여세 있으면 필요경비. 그리고 요 사람이 취득해서 뭐 할 때까지 증여할 때까지 보유기간에 발생한 비용 중에 자산 가치가 증가되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그런 원가성이 있는 비용을 자본적 지출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본적 지출도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도 요 비용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해 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할 때 보유기간에 따라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이때 공제율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이 증여받은 사람이 양도할 때까지를 무슨 기간? 보유기간으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결론은 부모 자식 간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몇 년 지나서 10년 지난 다음에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요 증여받고 10년이 지난 후에 여기서 양도를 했다면 어떻게 돼요? 양도가액 얼마? 10억. 취득가격은 요 사람이 취득했을 때 가격 얼마? 5억.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 5억.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예요. 몇 년 지나서 팔면? 5년 지나면. 근데 10년 지나서 양도를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산해요. 요 사람 중심으로 계산하는 거죠. 근데 10년 안에 양도할 때는 요 사람의 취득가격 인정 안 하고 증여자의 취득가격으로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얘가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증여세가 있으면 필요 경비로 넣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강의가 기본적인 것부터 심화 과정까지 한 강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화 과정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한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점검합니다. 첫 번째, 요 증여자와 요 받는 사람 누구? 수증자의 관계가 딱 정해져 있다. 누구일 것?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부부간에 또는 뭐요? 직계, 존비속, 부모, 자식이거나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형제끼리 증여했다. 2월과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둘의 관계. 다만 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뭐 했다면? 사망했다면, 그러니까 증여를 받을 때는 배우자가 있었는데 증여받고 양도하기 전에 10년 안에 양도하기 전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양도했다면 이건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한 경우는 위장으로 이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이혼한 경우도 2월과세 적용해. 그런데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양도를 했을 때만 증여재산 2월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사람의 관계 알아봤고 이번에는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증여한 자산도 정해져 있어요. 뭐 부동산, 토지하고 뭐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뭐 권리 중에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토지 상환채권이나 주택 상환채권,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하면 회원제로 발행하는 회원권이에요. 이것이 정해져 있다. 주식 같은 건 안 돼요.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대표적이죠. 그리고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회원권 등을 뭐 받았고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았을 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무슨 차이? 양도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한다? 양도가액, 아까 10억에 팔았죠?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격 얼마? 1억이죠.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공제한다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얘기죠.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지금 10억.
10억이고 증여자의 취득가격은 얼마? 1억. 이렇게 해서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다만 여기서 요거 기억해야 돼. 4번 필요경비 산입 여부. 요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았을 때 부담한 취득세 말고 증여세. 그래서 증여세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가 있으면 여기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요 증여세 요건 누가 수증자가 부담한 거. 자본적 지출은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죠.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것이 올해 개정된 내용이다. 어떤 거? 요거 추가. 증여자가 부담한 자본적 지출도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그리고 보유기간 계산, 취득에서부터 양도할 때까지 보유기간은 이렇게 계산해요. 증여자의 부합날, 취득한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보유기간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두 군데에서 적용해요. 하나는 뭐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 보유기간 계산, 또 하나 양도소득세 세율을 결정할 때 세율에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이 두 군데가 이렇게 증여자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다음 증여세 납부. 그럼 여기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한 요 증여세 있죠? 이건 누가? 증여받은 사람이 납부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때는 증여자도 증여세에 대해서 책임져라. 그래서 증여세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과 받는 사람이 둘 다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증여세에 대한 거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는 얘가 내는 거고 증여세 요거 낼 때 얘가 못 내면 증여자도 책임져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가 되고 1세대 1주택은 2월 과세 적용 안 해요. 어차피 비과세니까. 그리고 또 하나 2월 과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보다 적은 경우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2월 과세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이 계산해서 나온 세금하고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 세금이 더 적으면 2월 과세 적용할 수 없다. 그죠? 2월 과세로 가야 세금 많이 걷어야 되니까 예,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분하게 한번 정리하시고 특히 올해 개정된 거 요거 자본적 지출 증여자가 증여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이 있으면 양도차익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간다. 요거 이해하시고 예,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으로 갑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결론은 그거죠. 이건 뭐냐? 둘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로 거래를 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인 걸로 판단이 되면 그들이 거래한 가격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로 계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직접 매매하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소득세 많이 나오니까 친인척한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간접적으로 제3자한테 팔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는데 그 내용의 부당행위 계산 그중에 자 우회 양도다. 그래서 보세요. 증여자 누가? 갑이 있고 갑이 부동산을 특수관계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을한테 부동산을 뭐한다? 증여하는데 요때 특수관계인 하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 이 사람의 배우자나 요 을이 배우자거나 이 사람의 부모 자식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라면 앞에서 공부한 증여재산 2월 과세로 가는 거고 여기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친인척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자, 이런 부동산을 요 사람한테 뭐 합니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뭐 내야 돼요? 부동산 받았으니까 당연히 증여세 내고 취득세도 부담했겠죠. 그리고 나서 요 사람은 요 부동산을 증여받고 나서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타인에게 이 부동산을
뭐 했다면 양도를 했다면 그럼 얘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원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아니 증여했는데 얘가 그걸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직접 팔은 걸로 보겠다. 그래서 이때는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봐요?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얘기합니다. 친인척을 통해서 부동산을 주고 얘가 10년 안에 타인한테 팔면 그게 아니라 얘가 양도한 게 아니라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어떨 때? 요 을이 부담한 요 증여세하고 을이 부담한 만약에 양도로 보고 양도세 계산해서 두 개 합친 요 금액이 100원이다. 그런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했더니 90원 나왔다. 어떤 걸로 가야 국가가 유리해요? 이리 가야 세금 많이 나오죠. 이럴 때는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예외가. 자, 다시 한번 친인척을 통해서 증여를 했고 증여받은 사람이 몇 년 안에 10년 안에 타인한테 양도하면 얘가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면 이 거래는 없는 걸로 보고 이해가세요? 그리고 요 증여도 없는 걸로 보겠다. 얘가 양도로서 되니까. 그러면 양도가 이건 거래가 아니니까 세금 부과 안 하면 되고 이미 왔을 때 뭐 받은 거? 증여받았을 때 얘는 증여세 부담했죠. 이 증여거래 취소가 돼 없는 걸로 보고 낸 세금 있으면 증여세 환급 되돌려주고 얘한테 뭐 양도소득세 부과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얘가 이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 안에 얘가 파는데 얘가 팔기 전에 얘가 사망할 수도 있죠. 그럼 법은 얘한테 양도소득세 부과해야 되는데 얘가 사망했으면 세금 못 내잖아요. 그럴 때 얘도 양도소득세 책임자라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앞에 거 증여재산 2월 과세의 차이점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 여기 보세요. 자, 요 사람과 요 사람은 부모 자식이 아니야. 부부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거나 부부간에 증여를 했으면 증여재산 2월 과세로 가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걸로. 근데 여기는 부모 자식이 아니라 형제 자매 친인척 간의 거래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뭐하고 제외한 친인척한테 뭐를 했고 증여했고 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내고 그리고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다 팔면 볼 것도 없이 기본이 이렇게 뭐 한 걸로 본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얘한테 뭐 양도소득세 내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다만 국가에서 볼 때 얘가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내고 이걸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여세 요거 합친 요 세금이 요 금액이 얘가 직접 양도했을 때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얘가 뭐하면 크면 이거 직접 양도로 보지 않고 얘가 그냥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예외 규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갑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누구한테? 을한테. 이때 특수 관계에는 요 사람과 둘이 부부가 아닐 것. 부모 자식이 아니어야 돼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은 증여했으면 증여재산 2월 과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뭐 형제 자매는 되겠죠 여기. 그래서 특수 관계인의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 아닐 것. 그러면 이런 친인척 간에 부동산을 뭐하고 증여를 했어요. 그럼 얘는 증여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취득세도 내고 증여세 부담했겠죠. 예. 그리고 나서 요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누구한테 제3자
타인에게 이 부동산을 뭐했다? 양도를 했다면 얘가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갑이요. 갑이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래서 누구한테? 갑한테 뭐 부과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거예요. 이해가세요? 친인척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10년 안에 양도를 하면 증여자가 직접 팔은 걸로 보고 세금 부과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만 예외가 얘가 부담한 얘가 정상적으로 증여받았다고 가정하고 증여세 낸 거하고 얘가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두 개 합친 세금이 더 금액이 뭐하면 크면 이때는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거거든. 많은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그럼 두 번째 특수관계인 하면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하고 증여를 하고 수증자가 그것을 요 증여받은 수증자가 몇 년 안에 10년 안에 누구한테 타인에게 뭐 했다? 양도를 했다. 이런 경우는 3번 당초 누가 갑이 증여자가 당초 증여자 누가 갑이 직접 타인에게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다만 예외가 있다. 여기 수증자 있죠? 여기 요 수증자가 부담한 뭐? 얘가 부담한 증여세, 요 증여세 있죠? 요거하고 얘가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양도소득세 요 두 개의 세금을 합한 세금과 누가 3에 따른 3이 보여요. 이거죠. 얘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갑한테 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교했더니 얘가 부담한 세액이 더 뭐하면 크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겠다. 이게 더 크면 이리 간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이때 얘가 만약에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면 얘는 증여는 없고 팔은 거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양도 안 했으니까 이건 세금 부과 안 하고. 그럼 이미 받았을 때 뭐 낸 거 있으면 증여세 낸 거 있으면 취소가 되니까 낸 세금 증여세는 뭐 한다? 환급한다. 그래서 여기 3의 경우 얘 3이 보여. 갑이 직접 뭐 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본다면 당초 을이 증여받았을 때 부담한 뭐는 증여세는 부과 취소가 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받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뭐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죠? 왜? 증여하고 외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 얘가 지금 없는데 그럼 얘가 못 내면 네가 책임져라 이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진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증여자 갑이 친인척, 배우자, 직계, 조미속이 아닌 친인척, 형제, 자매끼리 뭐를 했어요? 증여를 합니다. 배우자, 직계, 조미속을 빼고 증여를 했어요. 그럼 얘는 증여받으면서 뭐 냈어요? 증여세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에 타인에게 이 부동산을 보였다면 양도했다면 법은 누가? 네가 직접 갑이 증여자가 직접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고 얘한테 무엇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 얘가 부담한 증여세와 얘가 양도했을 때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한번 계산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친 요 세금이 얘가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이게 더 뭐하면 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게 더 뭐하면 크면 직접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얘는 양도한 거 없는 걸로 보고 요거 증여받은 거에 대해서 증여 취소가 돼. 그럼 얘는 증여세 이미 뭐했어요? 납부했으면 부과 취소 환급 받겠다. 환급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얘한테 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얘가 요거 증여하고 외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세금 못 낼 수도 있고 얘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뭐는 양도소득세는 을도 같이 책임져라. 연대 납세의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기본적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보실래요?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면 무슨 차익이 나와요? 양도 차익이 나와요. 그런데 이 양도 차익이 적어야 세금 부담이 적죠. 그래서 이 양도 차익 부담을 줄이려고 양도 가액을 다운 계약서 작성해서 양도 가액을 낮추거나 요 필요 경비를 부풀려서 취득 가격 등을 높게 기재를 하면 요 매매 차익이 적게 나오겠죠. 요런 짓을 부당행위인데 누구랑 했느냐? 특수관계인. 친인척 간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이런 행위를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했거나 취득 가격을 부풀려서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그럼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느냐? 아니죠. 이때는 차이나는 차액이 둘 중에 하나. 자, 차액이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중 가격 시가의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예요. 부당한 거래. 그래서 부당한 행위로 거래를 했으니까 부인 규정. 너네들이 거래한 가격은 인정 안 하고 뭘로 하겠다. 시중 가격 시가로 계산한다. 세무서장이. 이해가세요? 친인척 간에 짜고 요렇게 양도 차익을 줄이는 행위. 그래서 줄이는 행위가 뭐예요? 양도 가액을 낮추거나 취득 가격을 높게 해서 부풀려서 이 양도 차익을 줄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무조건 줄였다고 부당행위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차이 나는 금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시중 가격의 5%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했으면 그거 인정 안 하겠다. 부당거래. 그러면 세무서장이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인데 보세요. 자, 매도자 갑이 있고 매수자 특수관계냐. 둘이 친인척이야.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도 배우자 직계점유석은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부부간의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기본이 증여. 부모 자식 간의 매매도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 증여.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점유석 제외하고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합니다. 친인척 간에 거래하는데 이때 시가가 얼마짜리야? 10억짜리 상가 부동산을 얘가 얘한테 팔아요. 그죠? 그럼 얘는 대금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가를 주는데 얼마를 줬느냐? 8억. 시가 얼마짜리 10억짜리를 주고받은 대가가 얼마예요? 8억이야. 그럼 이거 정상적인 거래로 보고 볼 거냐? 아니면 부당행위에 해당하느냐? 판단해야죠. 그럼 차액. 시가와 주고받은 가격의 요 차액이 지금 얼마예요? 차액이. 2억 원 이상 차이 났죠. 그럼 이거 부당행위인지 아닌지 결정해야 되겠죠. 법에는 요 차이 나는 금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2억밖에 안 되잖아요. 3억 원 이상 차이 안 났어요. 그러나 시가의 몇 프로? 5%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상 차이 났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네. 그럼 이 거래는 무슨 거래야? 부당거래. 그래서 너네들이 거래한 거 인정 안 하고 뭘로 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 취득 가격 등 대표적으로 취득 가격 빼면 무슨 차익? 양도 차익이 나오는데 이 양도 요걸 줄여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적겠죠. 그런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매매 가격을 시중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 작성해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든가
업계약서 작성해서 취득할 때, 옛날에 취득할 때 높은 가격 주고 부풀려서 신고했거나 이런 행위를 했는데 누구랑 했다고요? 부모 자식 빼고 부부간의 거래 빼고 친인척 간의 특수 관계인과 거래를 하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지. 이때 특수 관계인과 거래했다고 무조건 부당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시가와 주고받은 가격의 차액이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시가의 5% 이상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니까, 부당행위 부인 규정이 뭐예요? 부당한 행위로 거래를 했으니까 너네들이 거래한 건 인정 안 하겠다. 국세청에서 뭘로 하겠다? 세무조장은 시중가격, 시가로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이겁니다.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는데 둘의 관계는 친인척이다. 이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한 친인척. 그러면 시가 얼마 10억짜리 부동산을 이 사람한테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인 매수자는 매도자한테 돈을 주는데 대가 얼마 8억을 줬다. 그러면 둘이 주고받은 가격, 시가와 주고받은 가격의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 2억인데 이걸 부당행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그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인해서 부당하게 무한 거, 여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5% 이상 차이 나거나 아니면 5%가 차이 안 났어도 차액이 3억 원 이상 둘 중에 어느 거든 하나 해당이 되면 부당거래인데, 여기 보세요. 2억밖에 차이가 안 났으니까 3억에 해당은 안 되지만 시가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이상 차이 났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은 무슨 거래야? 이거 부당거래예요. 그럼 인정하지 않고 뭘로? 시가로 한다.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거래로 시가보다 무한 걸로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그죠? 높은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아니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했다. 양도를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된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부당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취득한 가액 또는 무슨 가액, 양도 가액을 너네들이 거래한 가격 인정 안 하고 뭘로? 시가로 계산하는데, 시가라고 하는 것은 양도하기 전후 3개월 이내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죠. 평가한 가액을 시가라고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당행위 계산, 아주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의 어려운 부분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죠. 여러분 교재 121페이지 보시면 121페이지 미등기 자산이 있어요. 미등기 자산이 뭐죠? 등기 대상 자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 양도하는 게 미등기잖아요. 그럼 미등기 양도 자산, 미등기 전매를 했다는 얘기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겠다, 포탈할 목적이에요. 세법상 죄질이 제일 나쁜 거지, 그죠? 예, 이런 경우는 세법상 불이익을 준다. 그래서 기본서 121쪽에 보시면 예, 미등기 자산 나왔죠. 이런 불이익을 줍니다. 첫 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나 감면 대상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없다. 혜택을 안 줘요.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없다. 미등기 자산은 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율 적용할 때는 미등기는 가장 높은 70%로 높은 세율로 중과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자, 취득 가격을 실거래가 아니라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이렇게 추계 결정할 때 계산공제는 등기하고 팔면 3%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미등기는 0.3%만 공제해 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법상보다 불이익입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등기를 안 하고 등기 대상 자산을 등기 안 하고 팔았다. 미등기 양도 자산, 그러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인데 등기를 안 하고 양도했어도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어서 회피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미등기로 보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이 밑에 나와 있죠. 교재 보시면 121종 맨 밑에 첫 번째, 다음의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은 넘겨주지만 등기 못하고 대금 결제 안 끝났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하고 중간에 팔 수 있죠. 이런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장기 할부 조건. 두 번째, 법률 규정에 묶여져 있거나 법원 결정에 판결이 나지 않아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등기 못한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농지, 비과세 대상 농지하면 여러분 농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비과세 대상 농지에 대해서 요건 다 충족했는데 등기만 안 했다. 그건 미등기라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농지. 또 감면 대상에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양도세 면제 대상이고 농지 대토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농사 짓던 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체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 이런 경우도 우리는 감면 혜택을 주거든요. 농지 대토 이런 건데, 다만 이 농지에 대해서는 미등기로 교환 분합을 하던 미등기 8년 이상 작용했는데 등기 안 하고 미등기로 팔더라도 특별히 그건 농지니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허가받지 아니하여, 이 얘기는 무허가주택인데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요건 충족했어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무하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미등기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무허가주택이에요.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지받아야 될 토지를,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내 앞으로 등기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중간에 팔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미등기로 보지 않습니다. 또 사업 시행자가 반대로 공사비 대가로 받은 이 채비지 보류지를 사업이 끝난 다음에 등기하고 팔아야 되는데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중간에 양도하는 건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3번하고 4번 기억하세요. 농지는 미등기라도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1세대 1주택 무허가주택은 등기가 안 됐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금액, 소득금액 계산 특례하고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지만 차분하게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여기 내용에 질문이 있으시면 밴드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